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대표 K 양극화 해결 방안 이것이다,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을 하면서 그 배경으로 K 양극화, 우리나라가 양극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생겼고 그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이런 취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얘기했다면 그 원인이 되는 K 양극화의 해결 방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K 양극화 해결 방안 이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 양극화 해결을 하려면요, 어떤 문제든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K 양극화 해결 방안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더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즉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 이야기 하듯 합니다. 왜 생겼습니까? K 양극화의 원인이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지금 당장의 현상이고, 이 K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집값 아닙니까? 집값의 급격한 폭등 때문에 자산의 양극화가 생겼고, 그 자산의 양극화가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을 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실정 때문에 심화되어 온 양극화의 원인이 마치 코로나19에게 전부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나쁜 정치 하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면으로 드러내고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경제 구조 개혁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어쨌든 양극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거고요. 최저임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격차의 문제,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분야가 우린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K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되는데, 포괄적인 접근보다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과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최저임금입니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K 양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5개 주요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수요를 일정 정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그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인정하고 그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이 정책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K 양극화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정부의 정책을 개선해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수요 충족 중심의
부동산 주택 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수요 충족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월세 수요를 영구 임대 주택의 최적화, 영구 임대 주택의 규모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월세 수요가 일정 정도 주택 시장에서 공공 부분이 흡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또 주택 문제의 특성이 시장 원리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감안해서 공공에 의한 전월세 수요 흡수 정책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값 폭등에 의한 자산의 양극화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 K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018년에 16.4% 그리고 2019년에 10.8% 이렇게 올려놔 버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밖에 인상을 안 시켰는데요. 이럴 거면 2018년, 2019년도 한 자릿수 이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경제 구조가 이거를 지탱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 때문에 16%, 10% 이런 무지막지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용의 축소가 일어나고 폐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최저임금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임금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비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은 고용주 입장에선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준이 돼 버립니다. 노동 생산성을 갖고 있는 그 노동자가 저숙련 노동자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비용만큼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만큼 노동 생산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 기준이 임금 기준이 된다고 하는 역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최저임금이야말로 제도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 성장률과 맞물려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제 구조가 이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도 전 양극화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께 감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훈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K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집값 폭등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가장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이 겪은 소득 감소의 이 문제, 급격한 감소의 문제, 이 문제를 저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실제로 양극화 해결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K양극화 해결 방안으로서 주택 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